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100% 투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나스닥보다 더 나은 컨셉의 ETF 두 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없으셔도 떠먹여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표준편차 매매법을 활용한 겁니다. 표준편차 매매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확률을 이 분포도로 나타냈을 때 이 대부분의 이 진한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이 68%의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이것보다 벗어났을 때 매수를 하면은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통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68% 확률이 대부분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ETF가 이제 2.3, 2.4거든요. 이거는 1일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2.5도 움직이고 1.3도 움직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 2.4보다 더 빠지면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는 매수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이 변동폭을 벗어날 때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해서 남들보다 싸게 모은다라는 전략입니다. 승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시드나 인컴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평균 가격을 벗어날 때 이 하락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는 겁니다. 되게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필요하시면 또 구독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ETF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설명 하나가, 이제 내 자산을 공격적인 자산과 방어적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또 핵심이거든요. 뭐 아무렇게나 분류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을 모아가는 시기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성장형 자산을 가져가고요. 노년기에도 또 100% 방어하면 안 되고요. 또 100%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부자들도 100% 몰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은 구매력의 유지거든요. 배당 자산만 100% 투자하면 지킬 수는 있겠지만 이 구매력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또 은퇴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2, 30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매력은 필요한데, 성장을 3 정도로 가져가는 컨셉, 그리고 여기서는 성장을 7 정도로 가져가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앞으로 10년 이상의 우리 대표적인 또 투자처이며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 AI 관련된 이 산업 자체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지금 25년, 26년 여기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데이터화 해놓은 거고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고요.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우리 기계적인 장치고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210이고요. 같이 올라가는데 1458입니다. 그래서 요 전반에 투자하는 이 두 개의 ETF가 바로 이 반도체, 미국 반도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코덱스에서 미국 AI 소프트웨어예요. 재밌죠? 이렇게 두 가지 ETF를 QQQ보다 더 낫다라는 건데, 큰 논리 중에 하나는요, 자, 최근에 QQQ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SPY, S&P 500과 더불어서. 근데 QQQ의 이 상위 비중을 보면은 15개 놓고 보면은 요 밑에 비중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100개 종목에다가 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하드웨어 비중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소프트웨어로 분류한다라고 하더라도 8%, 5%거든요. 팔란티어가 2%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 되거든요. 또 나스닥이라고 해서 또 100% 기술주는 또 아니에요. 테크 비중이 5, 60%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하드웨어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가 QQQ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QQQ의 나스닥 100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테크 비중이 60% 이내니까, 이게 또 기술주에 100%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내 건 안 올라 하시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오류가, 이런 거에 투자해놓고 기술주에 100% 들어갔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반도체 산업은 소프트웨어 갔다가 하드웨어 갔다가 또 소프트웨어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는 컨셉이 되게 중요한데, QQQ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큰 틀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은요, 평균적으로 100개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들이 편중돼서 오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CPU와 GPU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SSD가 샌디스크, 그리고 샌디스크의 모회사였던 게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우리 하드웨어나 SSD, 하드
하드나 SSD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빠른 하드 SSD. 램이 지금 뭐 3배에서 5배까지 올랐다라고 하니까 하이닉스 앞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HBM이나 이런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공정에서도 반도체를 반도체답게 만들어주는 거. 대표적인 ASML이라는 종목이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램 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공정, 후공정, 뭐 그다음에 검사 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 반도체가 여기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SMC도 있고요,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 투자하시는 거예요. 요런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 그래서 AMD도 있고요. 그다음 브로드컴도 있고 마찬가지 엔비디아, 뭐 인텔,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서 필요한 모든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종목들이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코덱스 미국 반도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건 지난 방송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ETF SMH라는 것을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나 ISA 같은 데서 투자하시기에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흐름도를 좀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 여기 해놓고 하드웨어 쪽을 같이 이제 엮어보시면 이해도가 좀 빠르실 텐데, 그러니까 IT를 이제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AI가 붐이 일어났는데 AI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그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뻗쳐 나갈 수 있는 뭐 저장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잖아요. AI를 세 단계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이 AI 쪽에서 이 프론티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챗GPT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AI 에이전트입니다. 알아서 좀 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으면은 이제 뒤에 질문할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미리 주는 약간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AI.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이제 AI 단계는 요건 이제 실제로 실행해 주는 거죠. 이 시간 되면 TV를 끌 것 같은데 띠띠띠 움직여서 로봇 같이 해주는 거. 하여튼 이렇게 이제 AI를 나눠볼 수 있고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끝에 어떻게 이것들을 살펴내야 되냐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인간의 삶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건너뛸 수 없으니까 이 중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예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클라우드고요. 오라클 같은 것이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실제로 진짜 플랫폼, 그다음에 이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것들 이제 빅테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구글의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마존의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클라우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 보안까지 팔란티어였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오라클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너무나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력과 열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뒤에 또 밸류체인 으로 엮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생명줄이죠. CPU나 GPU 가속기 엔비디아가 핵심이고 AMD나 브로드컴, 그다음에 아이온큐가 이제 AI 가속기 역할로서 또 양자 컴퓨팅이라는 또 섹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활용도 이렇게 있고요. 바로 AI 소프트웨어 탑 10이거든요. 그러니까 QQQ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지금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도 11,000원대도 했었고요. 뭐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좀 빠져 있거든요. 이게 기회입니다. 아마 월요일날 더 빠질 거예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탑10은 뭐 그다음에 13,000원대도 했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변동폭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보다 빠지면은 분할 매수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아까 배당 3, 뭐 성장 3 이렇게 구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드 벌어보겠다고 1억, 2억, 10억 넣으면은 그때부터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기준을 갖고 투자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AI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포스랑 오라클 있는데요. 자, 오라클과 세일즈포스가 주가가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클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에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이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노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든지 오라클만 쓰면은 다 쓸 수 있어라는 거죠. 주가가 그동안 미친 듯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미친 듯이 많이 빠지고 있다. 결국 25년 초반까지 온 거예요. 실적 추이를 이렇게 시계열로 살펴보면은 매출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 번 꺾였어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실적이 못 나왔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진한 전망과 지출 증가는 많이 했고 캐펙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라클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건데 이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인 건데요. 어쨌든 폭발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꺾였다라고 여기 빠진 건데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거거든요. 살펴보시고 엔비디아도 2020년 초반에 60% 빠졌었습니다. 완전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 보면 이게 돈느라 그래가지고 이 로이터에서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주식이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표치를 뭐 잘 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정리해놨거든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막 급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구독료랑 유지보수 기반이 거의 90%가 넘어가는 이 매출 구조 속에서 그다음에 이 멀티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빅테크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에다가 넣어놓고 AI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클라우드에다 넣어놓고 데이터를 넣어놓으면은 잘 활용할 수 있게 AI가 도와주는 그 시스템을 어떤 것을 쓸 거냐인 건데 그냥 오라클을 쓰면은 같이 쓸 수 있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 관계인 거고요. 가까이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동업 관계인 거죠. 조금 이제 매출 구조는 애매하긴 합니다. 나머지 하드웨어가 5%고요. 매출이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구독 기반이기 때문에 지출이 너무 많았다. 좀 더 욕심을 내봤다라는 건데 이게 숫자는 뭐 몇십억 몇백억 해도 와닿지가 않으실 테니까 전분기보다 359% 증가했다. 뭐 1억 썼으면은 뭐 한 3억 4억 썼나 봅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메타랑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과 이런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는데 실적은 아까처럼 좀 부침이 있었어요. 다음 실적까지가 중요한데 실적이 딱 나오고 확인하고 가겠다 주식 못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미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를 따라가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분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보면은 매출은 23년, 24년, 25년 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 번 분기 꺾였다고 그게 주식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출 쪽은 앞으로 7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난 이제 워닝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겠죠. 이것도 한 번 쓰면은 지금 쿠팡 난리지만 저도 막상 쿠팡 없으니까 또 좀 힘들더라고요.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현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현금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약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또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또 약점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AI 자체가 진짜 꺾여야지만 우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연속 매출 증가하는 것과 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라클이 핵심이거든요. 오라클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소프트웨어 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QQQ보다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기술주 들어갈 거잖아요.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주, 순수 기술주가 아니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엔비디아랑 TSMC, 브로드컴 지금 핫한 종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들은 제가 수정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해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쪽에 그다음에 파운드리 만들어주고 반도체답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검사하는 클라나 테라다인 그다음에 엠코 같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ARM은 이제 ARM의 설계도를 통해서 지으면은 이거는 완벽하다라고 인증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시놉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팔란티어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 고점에서 이만큼 빠진 거거든요. 이제 이게 힘든 거거든요. 주식을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절대로 돈 벌 수 없는 게 이런 것이 다 팔거든요. 근데 더 살펴보시고 구글도 많이 올랐고 빅테크들은 상관이 없어요. 애플로빈 같은 것도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대표적인 제도권 멤버십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3% 비중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일즈포스가 좀 약간은 약점이긴 한데 이거 주가가 비슷하게 오라클처럼 두 개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세일즈포스는 성장률 자체가 보통 두 자리가 넘어가야지 이제 성장 궤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최근 성장률이 두 자리가 안 됐어요. 9%, 8%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실적 때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고 비슷한 컨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좀 회사들입니다. 쇼피파이도 주가 보시면 뭐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고 몽고디비나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하드웨어를 같이 담아가시는 거 그리고 하락에 대한 기준도 세워드렸으니까 장기적으로 모아갈 때 좀 더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